하고 뭐 이래 있습니다. 네네네. 부럽습니다. 아, 부럽습니까? 서울 때는 마음 편하지 뭐. 세월 따라 뭐 에? 산 따라 물 따라 길 따라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존 볼턴 그 해고록에 대해서 네네. 혹시 그 해고록 그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최근에 뭐 산발적 언론에 뭐 다양하게 보도가 되는 정도는 저는 이렇게 뭐 알고 있고, 예예. 뭐 기본적으로 아직 뭐 전체 회고록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뭐 어떤 볼턴의 성향이나 뭐또 백악관의 각각 그뭐 폼페오나 또 트럼프의 성향이 서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 메시지만 보면은 판단은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청와대에서 막 번쩍 지금 뭐 난리가 났는가 보는데요. 그 공개되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현재 청와대 문재인이나 그 외교안보팀 같은 경우에 예, 정의용이하고 솔직히 예. 이 김정은, 김여정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거의 뭐 인간 쓰레기 대접받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다가 실제 이제 볼턴의 어떤 회고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예. 결국 이제 이 남북 간의 이런 상황, 특히 미북 간의 이런 그 핵 문제 관련해서도 예. 그 사실과 다르게 음. 왜곡시키고 좀 자의적으로 미국을 속였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존 볼턴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뭐 그런 자기 자서전에 그게 나오니까 예예. 결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 쓰레기로 지금 매도되다 보니까 예. 지금 청와대에서는 완전히 뭐 북한으로부터도 그렇죠, 미국으로부터도 그렇죠. 예. 결국은 뭐 집권 3년 후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그 이 이슈를 가지고 예. 자기가 이제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끌고 왔는데 결국은 좀 모든 게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도덕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니까 예. 자기들로서도 이제 결국은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볼턴의 이제 어떤 왜곡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다. 예. 또 그거는 또 왜냐하면 또 볼턴 입장에서는 볼턴의 회복 자체가 트럼프를 매우 이제 비판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볼턴은 사실 현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볼턴을 공격하는 게 뭐 청와대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같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예.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도 볼턴 회고록을 뭐 판매된 가처분 신청할 정도로 사실 매우 이제 지금 대선 앞두고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정치적 판단을 해서 볼턴 공격하는 뭐 그런 입장 아닌가 이렇게 봐요 저는. 현재 청와대에서 이제 그렇게 뭐 어쨌건 청와대 정용이나 문재인도 보면은 뭐 사실은 뭐 완전 뭐 사면초가 아닌가 싶어요. 저 진행이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붙을 수도 없고 저기 붙을 수도 없고 결과는 완전히 뭐 정말 뭐 비참하게 끝나버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어느 것 하나 집권 후에 결국은 또 쇼로 했기 때문에 결과가 뭐 경제 문제도 뭐 사상 최악으로 지금 어떻게 치닫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남북 관계도 완전히 이제 뭐 심지어 김여정으로부터도 그 뭐 인간 쓰레기 대접받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북한의 동료관 주방장으로부터 또 그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욕적 어떤 뭐 발언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제가 문재인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예. 뭐 사실 최악의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에 좀 놓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북한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은 결정적인 게 그 부분인가요? 북핵 관련돼서 그 미북 회담 관련돼서 이 부분이 핵심 그 사항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이제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지금 경제적 봉쇄가 전혀 해결된 것도 없고, 그 어떤 수차례 남북 회담을 하고 또 뭐 3번에 걸쳐서 트럼프하고 만났지만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그 북한의 경제 사정, 식량 사정이 정말 상상 못할 어려운 지경에 처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 문제를 복귀를 해보니까 네. 결국 문재인한테 이용당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 인간은 더 이상 우파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자신이 속았다. 그런데 반면에 이 문재인은 6.13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했었고, 그 다음 4.15 총선도 압승을 했었고, 북한을 결국은- 이용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죠. 이용해서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 자기가 어떤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반해서 예. 문재인은 정치적으로 매우 남북 관계를 이용해서 정치적 상당한 어떤 입지를 다졌다. 이러니까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배신을 한 그런 어떤 세력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고 이용만 당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지금까지 과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거의 뭐 인간 쓰레기 좀 매도한 상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렇게 이제 그 문재인이라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교활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결국 김정은이 이용당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이제 평양 특사도고 여러 번 오면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감언이설해가지고 김정은을 미국 정상회담 끌어들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워킹그룹이란 것도 결국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 지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 미국과 어떤 그 사전 조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는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어떤 그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대북 제재도 뭐 미국한테 해서 그럼요. 뭐 어떻게 잘 되도록 할게 그러고 막 이랬겠죠. 뭐 김정은이한테 당연히. 듣기 좋은 소리만 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문재인이나 이 좌익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과거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복귀해봐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만약에 미국 간의 어떤 이 유엔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또는 미국의 어떤 그 강력한 경제 제재를 무시하고 예. 문재인이 어떤 그 한국 단독으로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또 막 나가지 않겠죠. 예. 그런데 김정은이나 김여정 또 북한 애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문재인은 미국의 어떤 그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하나의 그런 입장이라는 걸 정확히 간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은 전혀 앞으로 1%의 어떤 자기들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로 아예 그냥 완전히 뭐 삐라에다가 정말 어떤 문재인을 굉장히 아주 모욕적일 정도로 이렇게 삐라도 뭐 뿌린 준비부터 등등 하는 것도 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는 이미 끝났다. 저는 뭐 그렇게 단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GP 쪽에 이제 북한군을 계속 증원한다거나 또는 그 서해 쪽에 이제 뭐 포였던 그거를 또 완전히 뭐 과거처럼 그대로 좀 다시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도는 것도 뭐 저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이나 김여정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합의했던 모든 내용들이 모든 게 이제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럼에도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경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왜? 자신들이 어떤 그 남북 간의 어떤 회담에 대해서 그걸 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어떤 분위기에 기여했다는 것조차도 스스로가 완전히 차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자신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 정권 자체 어떤 존립 자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 저 정권 자체가 지금 유지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도 그죠? 뭐 보수 우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은 이제 뭐 집권 초기부터 물론 우리 보수 또 태극기 있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집권의 정당성 자체 우리는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쇼를 통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사실 뭐 나름대로는 어떤 이 좌익들이 역사적 어떤 그 남북 통일에 예. 그런 상당히 족적을 남기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사기였다, 쇼였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 판단하고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어요. 예, 그 그리고 진정성이 없었 예. 상태에서 뭐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진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이 종북이다 주사파다 이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의 그 설 공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모든 경제를 훼손하면서 예. 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바가 남북 관계였던 화해 모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저 주사파나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모든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파탄시키면서 한미 관계도 균열을 내면서까지도 결국은 저 남북 간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올인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완전히 아주 그 멸시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집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결과 자체가 예. 그 뭐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로서도 보면은 뭐 완전히 뭐 내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존 볼턴 회고록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비판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떤 그 남북 간의 이런 관계 또 이 남북 미가 회담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 진정성을 좀 그 인정받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그 존 볼턴 회고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 문재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런 것도 뭐 간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청와대는 사실 주구멍이라도 있으면 아마 들어가야 할 정도로 아마 그 심야가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청와대는 이 문정권이 북한 김정은 기댈 때가 있었는데 그죠? 거기 이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정권에 예? 그 종북 좌익 정권이 모든 걸 희생하고서도 오직 남북 관계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은 된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무리하게 종전선언 준비도 했었고 또 이 남북 연방제 네. 또 이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97년 말까지 원래 그 종전선언 하려고 애들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다수 의석 차지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네. 어떤 사회주의와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도도 갖고 있어 정치적 의도도 있었고 이번 사실은 뭐 이번 4.15 총선 이후에도 모든 국민들 특히 보수파 국민들이 어떤 그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은 아마 7, 8월 되면은 헌법 개정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의 방향성은 남북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헌법 개정 들어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남북 관계가 완전히 흩어지면서 오히려 북한에서 얘들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들 모든 그 일정이나 시나리오가 지금 굉장히 고여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 좌파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죠? 좌파들, 또 네. 그 전라도, 이 사람들이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요? 멘붕 안 오죠. 아, 멘붕 안 옵니까? 왜냐면 그들은요, 예, 옳고 그름, 원래 좌익들의 가장 나쁜 그 습성 중에 하나가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사실은 이 다른 그 외국의 어떤 진보 세력이나 좌익과 달리 대한민국의 이 좌익이라고 표방하는 세력들은 정말 아주 치졸한 세력들이라고 저는 봐요. 예. 자신들의 어떤 그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그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절대적으로 시인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오더라도 소위 대기문들 가면은 그래도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 할 거예요. 외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파괴되더라도 문재인은 잘하고 있다고 끝까지 지지하는 세력들이 소위 좌익이고 대기문이고, 저는 호남 세력들도 결국은 자신들이 주류 세력이 되는데 중요한 거지, 대한민국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상식 국민들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 실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좌익의 실체. 예. 아니, 존재 가치가, 이 좌파 정권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사실상요. 아니, 그거는 우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상식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 좌익이나 소익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걔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소리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예. 그리고 그 문제는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돌리고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도 문재인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그 구조적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지금 아주 왜곡 선동한다니까요. 그것이 좌익의 사고방식이는, 그러니까 이해 못하죠. 그리고 이 폭파된 것도 미국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북한에서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하나의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정상적 사고에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정세현 같은 경우도 송영길 보세요. 대포로 한 송영길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판단해서 좌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단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남 탓으로, 상대 탓으로 돌린다고요. 그것이 좌익들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좌익은요, 상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인물들은 결과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과정은 중요치 않다, 이것이 좌익들의 실체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상 노선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어디로 가나요? 뭐 중국으로 가나요, 이제? 북한은 걔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한다고요. 그리고 그 선동이 먹혀 들어가요. 마치 종교 집단과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크리스천들이 하느님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 하느님의 시험비라고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종교하고 제가 비교 좀 대전 죄송하지만 결국 무슨냐, 이
이 종교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심을 갖는데 이 좌익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모든 걸 합리화시키고 모든 잘못을 상대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면은 소위 약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정답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상식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저들의 행태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조건적이잖아요.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이잖아요. 정말. 근데 좌익들은요 또 그 선전 선동에 매우 능합니다.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아주 이 말장난을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을 아주 왜곡해 선동한다고요. 그러면서 실제 모든 그 이익은 자기가 다 갈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자들이죠. 마치 국민과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그 사욕을 챙기는 그런 집단들과 세력들이 좌익 연예인들, 좌익 정치 세력들, 특정 집단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경우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사실은 우익도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이 나라를 구한다 할 정도로 현재 좌익들은 정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 백전백패한다고요. 이용당한다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쇼를 네. 했다는데 쇼라는 말은 뭐 사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 보더라도 예. 트럼프 입장이나 문재인 입장이나 또 김정은 입장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지난 3년간의 어떤 이런 정치적 트릭이 존재해서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름대로 어떤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 한반도의 어떤 그 비핵화에서 자신이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김정은하고 사진 찍고 이런 전 세계의 어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행위를 트럼프는 하고 싶었고 또 김정은 입장에 봤을 때 어쨌거나 자기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는데 문재인을 또 이용하려고 했었고 또 문재인은 또 어쨌거나 자기가 남북 관계에 이런 어떤 역할을 하고 싶기 위해서 뭐 운전자론이다 등등 얘기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속고 속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난 3년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진정성 없이 서로가 서로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볼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정통 그 보수주의자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시 정부 때도 사실 이제 볼턴 같은 단순한 사람이 미국의 어떤 단순한 보수 이념을 가지고 항상 정치적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 볼턴 입장에 봤을 때 트럼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트럼프는 정상적 미국의 어떤 그 정치인이나 정치적 이념을 갖는 전직 대통령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는 거의 장사꾼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미국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손해냐 불리하냐 이런 자기가 또 어떤 언론에 주목받는 굉장히 사실은 정통적인 미국의 전직 대통령과 다른 그런 그 인물이 트럼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턴은 어떤 그런 트럼프의 어떤 모든 그 의사결정 과정을 보니까 매우 못마땅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볼턴 같은 경우는 북한을 그냥 무력으로도 제압을 해야 된다. 절대적 공산 집단은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는 게 볼턴의 기본적인 노선과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 김정은의 친구다 어떻다 하는 자체가 그건 쉬운지 알고 있는 거. 폼페이도 트럼프가 쉬운지 알고 있다. 그런데 볼턴은 트럼프와의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접근 과정 이건 모두 너무너무 다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트럼프가 이 볼턴을 경질한 것도 모두 용도 폐기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입맛에 반기를 드는
그것이 이제 볼턴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볼턴이 경질했고, 뭐 반면에 뭐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럼프와 유사하게 굉장히 이 폼페이오도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볼턴은 쇼를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얼굴이 그냥 드러나는데,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입맛에 아주 잘 맞춰주는 거거든, 달콤하게. 그러나 폼페이오도 잘 알죠,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쇼한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정치 지도자와 달리 저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뭐 정확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그 문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네. 잘 알고 있고 미국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알고 있으면서라기보다는 예, 말씀드린 이 종북 좌익 정권의 그 기반 자체가 예,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집권에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무시하고는 이들이 어떤 그 정치 행위의 어떤 그 방향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뭔가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이란 것에 대해서 실제 김정은이는 핵을 비핵화할 의지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죠. 왜냐하면 핵이란 거는 김정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독재 집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로부터 많은 어떤 압력을 받게 되는데, 결국 정상적인 어떤 그 선거를 통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신들이 핵이 없으면은 집권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핵은 정권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핵을 비핵화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의 구조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한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핵화한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입장에 봤을 때는 어쨌거나 쇼를 하든 해가지고 이 북한도 미국을 속여가지고 이런 결국 이제 미북 간의 어떤 정상을 끌어내는, 이것이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기반 방향성이 유일한 어떤 그 해법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정의용이가 실제 그 대북 특사 가면서 바로 그 워싱턴 방문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회담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반사기성, 무리하게 이제 시작된 게 오늘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가 아닌가 싶어요. 뭐 하여튼 지금 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북한만 바라봤잖아요. 뭐 내치는 뭐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그 주사파 세력이 60%가 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들의 그 정권의 존립 기반 방향성 자체가 오로지 북한이란 말이에요. 북한 발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문재인 이 종북 정권의 그 핵심 어떤 그 뭐 지향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3년 동안 평화라는 그걸 가지고 그 좌파든 우파든 다 속인 거네요. 결국은. 뭐 저는 결과적으로 속였고 또 자신들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수우파 정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축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한 축이고 나머지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한 축인데, 이 좌익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기업 정책, 소위 말해서 그거와 달리 어떤 근로자 또 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그 경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반시장 이 사회주의 이 반시장 경제 정책을 지향해서 그게 근데 그것도 경제적으로 이제 뭐 굉장히 대실패로 들어갔고,
또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체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그 남북 중국의 어떤 그런 이 외교 관계를 완전히 그 기존과 보수 정부와 달리 가는,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얘들의 보수 정권인 걸 보수적인 어떤 지향점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얘들은 뭐 존립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나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추를 그렇게 꿰은 거예요. 그러면 저 종북 주사파들은 어디를 가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 보면 북한에서 사실 완전히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예. 저들이 갈 수 있는 거는 경제 정책은 반시장 경제 정책을 취하고 기업보다는 그 노동자를 중시하는 그런 경제 정책. 그것이 이제 저들이 경제 정책의 선택 여지가 없는 방향성이고, 그다음에 외교 정책은 어쨌거나 미국보다는 중국, 그 반일을 부르짖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일 감정을 불이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남북 관계를 정치를 이용하는 거, 얘들 가는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의 가치와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특히 더더구나 사실은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그리 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노무현도 미국을 인정을 하고 뭐 아프간 파병도 하고 한미 FTA도 체결하고, 그 노무현 같은 그렇게 갔는데, 이 문재인은 완전히 이 주사파 세력들로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전혀 어떤 기존 좌파 정권과 다른 방향을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뻔히 길이 아닌 것을 갔다는 거에서 저는 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뭐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뭐 한미 관계는 어떤 우리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존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기반인데, 그거 자체 허문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대한민국 고립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얘들은 처음부터 길이 아닌 곳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결과가 경제적인 폭망, 그리고 외교적인 고립,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 한미관계 완전히 정말 엉망돼 버린.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문재인 이 종북 정권은 뭐 한국 근대사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가장 무능하고 정말 무능한 집단이다, 이렇게 저는 기록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이 국민들이 고통은 다 안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져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직은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앞으로 이것은 시작이다. 결국은 이제 촛불을 들었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의 어떤 자업자득 결과물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이 무능한 기회주의적 정치 세력들, 소위 보수라고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로 인해서 더더구나 뭐 대한민국이 정말 처절하게 지금 뭐 파괴되고 있는 그걸 모습 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저는 뭐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점점 피부로 아마 더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에 그냥 잘못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빠진다는데, 그게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뭐 오늘도 보니까 국민연금이 뭐 2050년 되면 뭐 완전히 고갈 날 정도로 간다고 당연히 그거는 사실 국민연금 고갈 예측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그 예측돼 온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재임 시절에 우리가 이제 4대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연금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공무원 수 동결하고 공무원 연금을 이제 일반 국민들 연금 이제 그 격차를 말 줄이고, 그게 사실은 이제 박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그 이 개혁에 상당히 비중을 뒀던 정책이거든요. 치적이죠, 사실상 미래를 그런데 준비하는. 결국은 그것을 이제 완전히 무산시켜버린 현 정권.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어떤 그 생산 인구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도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부채가 이제 뭐 증가되고, 사실은 뭐 이게 정상적인 그 경제 주체들 또는 정상의 정치인들 같으면은 이건 뭐 너무나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그,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좌익들은 그렇다 치들 원래 좌익은 선동에 능숙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기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급격히 이렇게 그 균형추가 무너져 버리는 이 상황은 결국 이제 보수를 표방한 아주 기회주의적 정치 세력들이 저는 더 큰 단죄를 받아야 된다. 왜? 좌익들은 원래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보수 정치 세력에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 지금까지 탄핵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정치인이라고 여기를 배지를 달았다면요, 이 정도 같으면은 정말 장외에 나와서 목숨 건 투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좌익 세력보다도 예. 소위 그 보수 표방한 정치 집단들이 저는 더 단죄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찬이 뭐 30년, 50년, 100년 좌파 정권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역대 이래로 뭐 어느 집권 세력이든 간에 항상 집권 세력은 자기 중심적으로 정치를 이제 끌고 가려고 하죠. 그게 뭐 지난해 독재라고 비판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 그걸 이제 그 견제와 어떤 그 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는데, 소위 그 탄핵 시점 그 전후해서 그게 완전 작동하지 않아 사라져 버렸다고요. 저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저는 뭐 지난 3년 전부터 결국은 이 보수 우익 정치 세력이 사라졌다. 더 문제가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예요. 옛날에 그 노무현이가 이 집권했을 때도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저지를 했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마음대로 못했다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경기 개발할 때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할 때도 저는 뭐 김대중, 김영삼이를 지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때 나름대로 자신들의 명분은 뭐 민주화 등등 하면서도 굉장한 어떤 투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박 대통령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옳고 그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양대 축이 어느 정도 균형과 견제를 이뤘을 때 나라가 어느 한쪽에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지금은 역대 이래로 가장 무능하고 가장 그 교활한 집단들이 정말 뭐 탄핵을 당해도 수백 번을 당해야 될 어떤 이슈가 있지만 전혀 지금 그런 소위 보수 정당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다.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보수 우파들이 지금 제일 정신을 차리는 게 미통당 아니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미통당이라는 부분에서 미련의 1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이 첫 번째, 왜냐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통당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하는 기대 자체가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거기서 저는 이제 보수였던 그 희망이 새 출발하는 거지. 아직도 미통당이 막아줘 천만에 저들은 저 국민을 위한 정치 집단이 아니고 자신들의 배지를 존속하기 위한 정치적 어떤 사욕을 취하는 국민을 이용하는 그런 그 이익 집단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저는 거기서부터 희망이 싹트고 보수 시민사회 단체가 좀 활성화되는 저는 뭐 그 외에는 방법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시민 보수 단체들도 미통당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활동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애국 활동 통해서 돈 벌려고 해서